안녕하십니까. 범어도서관 이용자 여러분. 북성로의 밤, 저자 조두진입니다. 오늘 낭독 공연 북성로의 밤, 내게는 고향이 없다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나카에 도미주로라는 사람은 대구에서 미나카이 백화점을 만든 사람인데 창업주입니다. 창업하고 번성하도록 만든 사람인데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한 뒤에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빈몸으로 일본으로 떠나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 일본에서 대단히 가난한 집안에서 대단히 가난하게 살다가 일제강점기에 한국 땅에서 어떻게 한번 비전을 찾아보겠다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비록 그는 일본 사람이지만 그에게는 조선 땅, 그러니까 자신이 미나카이 백화점을 창업하고 키웠던 조선 땅이 자신에게는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일본이 패망함과 동시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떠나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향을 자기 뜻과 무관하게 잃어버려야 했던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카의 도미주루의 딸 나카의 아나코가 있습니다. 이 아나코는 조선에서 태어난 일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일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조선 땅에서 태어나서 조선 땅에서 자라고 조선 땅에서 학교 다니고 조선 땅에서 조선 사람을 만나서 연애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당연히 자기 고향은 여기 조선입니다. 근데 역시 일본 패망과 함께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나라 일본으로 가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찔레꽃이 자기의 꽃이었는데 일본으로 돌아가서 사쿠라, 그러니까 벚꽃이 자기의 꽃이 되었을 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런 삶, 그러니까 고향을 잃어버리고 자기 꽃을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낭독 공연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노태영이라는 조선인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태영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지만 야마모토 쇼시라는 일본 이름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을 바꿨다는 얘기는 자기가 태어났던 원래의 모습, 부모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원래의 나를 버리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기로 했던 것은 자신이 원래 갖고 태어났던 조선인이라는 지위, 그 지위가 자기 인생의 족쇄로만 작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벗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 이름으로 개명하고 일본 경찰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민족을 배반한다거나 동포를 배신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기에게 원래 주어졌던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북성로의 밤이라는 소설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거나 자기의 원래 이름을 버린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원래 이름을 버려야 했던 사람들은 결코 그다지 유쾌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자기가 버리고 자기가 잃어버리긴 했지만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세월에 따라 휩쓸려 갔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어, 효도와 충성이 비례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태어났더라도 어느 시대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무게가 전혀 다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1920년대 태어났던 조선 우리 땅에 1920년대에 태어났던 사람과 1960년대 후반에 태어난 저는 전혀 입장이 다릅니다.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1920년 아니 저는 그러니까 1960년대 후반생인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를 하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라에도 충성하는 일이 됩니다. 그렇지만 1920년대 조선 땅에 태어난 조선인이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를 하면 부모님께 효도는 할 수 있지만 나라와 민족에는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을 했는데도 그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일제강점기를 맞이했던 게 자기 잘못은 아닌데 그 대가를 자기가 치러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싸잡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평가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힘든 시기에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어렵게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은 그 업적을 충분히 평가받고 존경받아야 하지만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냥 살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재단하거나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일제강점기에 돈을 벌기 위해서 사할린이나 또는 하와이나 다른 나라로 떠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해외로 나갔던 사람들은 그 해외의 현지 질서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여기 남아있던 사람들도 여기 현지 질서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해외로 나갔던 사람들에 대한 우리 후대인 우리의 평가와 국내에 남아서 현실에 순종했던 사람에 대한 평가는 너무나도 많이 다릅니다.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그런 차이를 두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손규정이라는 사람을 독립과 저항 정신의 상징으로 생각하지만 손규정이라는 사람은 달리기라는 자기 재능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달렸던 것뿐입니다. 그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겠다든지 나라를 되찾겠다든지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는 열심히 달렸고 그 결과로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면서 그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높은 평가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어디서 기인하는지도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가령 또 한 사람의 예를 들면 탁경형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조선인 출신의 가미카제 특공대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일본 가미카제 특공대에 차출이 되어서 가미카제 특공대로 출격해서 사망한 사람입니다. 근데 단지 이 사람이 가미카제 특공대로 차출되었던 배경은 당시에 대학 교육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조종수를 가르쳤을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하나 때문에 가미카제 특공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제에 협력한 사람인가 아니면 일제에 희생한 사람인가 사람마다 평가가 많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 한국인들 뿐만 아니고 당시에 여기에 와서 살았던 오늘 낭독극의 주인공인 나카에 도미주로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비록 일본 군경의 어떤 지원을 좀 받아서 사업에 성공을 했겠지만 그 사람이 조선 땅에 와서 빈손으로 조선 땅에 와서 사업을 일으키고 자기 인생을 키웠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떠나야 했던 사람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킨 사람도 그 사람이 아니고 전쟁에 패한 사람도 그 사람이 아닌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해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나미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제강점기에 한국에 태어났던 일본 사람입니다. 이분의 시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게는 고향이 두 개가 있는데 내게는 고향이 하나도 없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는 한국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서 자란 이곳이 고향이기도 하고 원래 일본 핏줄이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살아온 일본이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패망한 뒤에 한국으로 왔더니 한국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일본인이라고 우리를 괴롭혔던 일본인이라고 배척을 하고 일본에서는 조선에서 돌아온 도레인이라고 배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고향이 두 개인데 하나도 한 군데도 고향이 없다라고 이렇게 시로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낭독극 북성로의 밤 내게는 고향이 없다의 배경이 되는 북성로는 한자 그대로 북쪽 성벽이 있던 도로라는 말입니다. 우리 동성로, 서성로, 남성로 흔히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대구는 사실은 1906년까지 동성로, 서성로, 남성로, 북성로를 따라 두꺼운 성이 있었습니다. 돌로 된 성이 있었는데 그 성벽을 쌓아서 성벽을 튼튼히 함으로써 적을 막고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1906년부터 1907년 사이에 이 성벽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도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동쪽은 동성로가 되고 북쪽은 북성로가 되고 남쪽은 남성로가 되었습니다. 성벽을 쌓았던 시대는 적을 막기 위해서 돌담을 쌓았는데 이 도로를 만든 시대에는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는 돌담을 쌓을 것이 아니라 도로를 만들고 무역을 하고 교역을 해야만 나라가 부강해진다고 믿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있던 시대와 성벽이 허물어지고 도로가 난 시대는 전근대와 근대가 충돌한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돌로 만들어진 성벽, 그 성벽을 허물어내고 만든 이 도로는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대구 시민들이 자주 가보는 동성로나 북성로는 그냥 단순한 동성로, 북성로가 아니고 한 시대가 충돌했던, 그리고 한 시대가 종식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 아주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거리입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작품을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 낭독극의 주인공인 나카에 도미주로가 창업한 미나카이 백화점은 북성로라는 그 도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미 1930년대 당시에 4층 건물이었고 엘리베이터까지 있었던 아주 최신식 백화점이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면 더 생생하게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